혼자서도 얼마든지 체계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실 수 있게 지금 하면 손해보는 학습법과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학습법을 구분지어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위엔의 준쌤이에요. 첫 영상은 반드시 여러분도 영어가 될 수 있게 해줄 중요한 내용들만 모으고 모아서 준비해봤어요. 오늘 이 내용을 모르시고는 절대 영어가 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초부터 영어를 배우시려 하시거나 또는 독학으로 영어를 배우려 한다, 그리고 내가 나름 공부도 해보고 열심히 해봤는데 아직까지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큰 성과가 없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해요. 제가 약속드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 학교에서부터 영어를 배운 우리가 영어가 안 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해결책을 알려드릴 거고, 바쁜 일상에서 무엇부터 해야 효율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순서를 체계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의 레벨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하면 손해보는 학습법과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학습법을 구분지어서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시중에 공유되어 있는 이론과 학습법은 너무 많은데, 안타깝게도 기초 레벨에서는 무엇을 해야 효과가 있고 또 다음 레벨에서는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기초인데 중급자에게 적합한 학습법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레벨에 맞지 않는 방법은 아무리 좋은 방법이어도 효과가 있을 수 없다. 결론은 영어를 배우는 방법도 그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 그럼 이제 기초 레벨에서는 하면 안 되는 방법들부터 알려드리면서 여러분이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도와드리고, 또 혼자서도 얼마든지 체계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실 수 있게 기초 레벨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총 12년. 이렇게 12년 동안 영어를 배우고도 성인이 되어서 영어가 되지 않아 다시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쵸? 그럼 이쯤 되면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영어를 배운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 그럼 우리가 영어가 늘지 않는 이유 그 첫 번째를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영어가 늘지 않는다. 바로 그 첫 번째는 문법 공부예요. 많은 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문법 중심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시거든요. 근데 문법 공부를 조금 하시다 보면 결국 문법에 나오는 이 표현들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렵고 지루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된 학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동사, 명사 같은 표현들은 그렇다 쳐도 갑자기 전치사, 부사, 관계, 대명사 등등, 영어를 배우고 싶었던 건데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들부터 듣게 되면 어떠세요? 막막하시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단어들은 심지어 영어 단어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말인데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관계, 대명사, 전치사.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히려 이런 문법적 표현들은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데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문법적으로 공부를 할 때 접할 수밖에 없는 이 표현들은 모두 다 한자 베이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치사라는 단어는 한자로 전은 앞전자에 치는 둘치, 사는 말사자이거든요. 그리고 또 부사는 버금부의 말사자예요. 이런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싶은 건데 굳이 중간에 한자를 한번 걸쳐서 영어를 배워야 하는 거죠.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우리 세대까지 보편적으로 우리가 해오던 문법 공부 방식이고, 그래서 이 방법이 어렵고 효과적일 수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모두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한국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중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한국말을 국어 문법으로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쉽게 말해 우리가 친구랑 통화하면서 한 말들을 다 국어 문법으로 한번 설명해 보라 그러면 할 수 있겠냐라는 건데, 아마 대부분 모두 다 하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선 그럴 필요도 없고 또 그게 정상이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이 배우고 싶어하는 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미국인들은 어떨까요? 미국인들은 또는 원어민들은 본인들이 매일 사용하는 이 영어를 문법적으로 모두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아니에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한국어 영어를 떠나서 그 어느 나라 사람도 자기 나라 말은 하지만 자기가 하는 그 말들을 모두 문법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해요. 자, 그렇다면 왜 미국인들도 설명하지 못하는 이 문법 이론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배워야 하는 거며, 또 이걸 우리가 배운다고 정말로 영어를 잘할 수 있게는 될 수 있는 걸까요? 절대 언어는 문법 중심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한국말을 문법 공부를 해서 이렇게 유창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또 미국인들도 문법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영어를 이론과 문법 공부로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으면 일단 큰 방향성은 잡히신 거예요. 좋아요. 영어를 잘하려면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공부 방식 그 두 번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그 두 번째는 무턱대고 일단 영어 단어부터 최대한 외우기예요.
영어 단어들을 외우지 말라고 하니까 이상하시죠? 아니, 영어 단어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를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영어 단어들이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기초인데 무작정 영어 단어부터 외우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단어량을 늘려줘야 할 때도 사실은 따로 있어요. 적어도 일단 기초 때는 아니니까 지금은 그 부담감을 내려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인데 영어 단어들부터 엄청 외워봐야 어차피 문장 만드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단어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네, 생각해보면 그 단어들을 조합해서 결국 문장으로 써먹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영어로 speaking, 말도 하고 또 writing, 쓰고 listening, 듣기도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단어들은 조금 아는데 그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지 못해 영어가 되지 않는 이 답답한 느낌. 많이들 공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단어를 배우면 문장을 만들어 써먹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배운 단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써주면 그게 그렇게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반대로 단어부터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문장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차피 단어들을 공부해봤자 그 단어들은 쓸데도 없고 또 쓸데없는 단어들이 되어버린 그 단어들은 결국 우리 머릿속에서 오래 버티지도 못하고 금방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외우고 또 외워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좋은 음식 재료들이 많아도 요리를 하는 방법을 모르면 그 재료들이 다 소용없듯이 영어도 똑같아요. 아무리 많고 화려한 단어들을 알아도 결국 문장 만드는 방법을 모르면 소용없는 거죠. 기초부터 영어를 시작한다면 무턱대고 단어부터 공부하거나 단어 공부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단어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문장 만드는 법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단어를 늘려주면 오히려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의 양보다도 그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그럼 계속해서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으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자. 그 세 번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읽지 말자예요. 무슨 얘기냐? 이론 공부에 속지 말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수업이나 강의를 듣고 정리한 노트나 책을 다시 보고 복습하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러면 절대 영어가 늘 수 없어요. 제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도 영어가 늘지 않아서 속상해 하시는 학생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러면 영어가 느는 게 아니라 영어 이론만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책이나 노트들을 다시 읽으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내용들이 다시 상기되니까 뭔가 공부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 수업을 들었을 때는 놓쳤던 것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어가 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잊으시면 안 돼요. 뭔가를 읽고 이해를 하면 공부한 느낌은 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막 우리가 원하는 영어가 실전에서 막 저절로 입 밖으로 나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죠? 무엇보다도 편안하게 듣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론 공부만 해서는 안 되죠.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영어가 입 밖으로 나오려면 이론 공부를 한 후에 그 이론을 읽고 또 복습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배운 영어를 말로 연습을 해주면서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론을 공부하면 이해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고 싶으면 말 연습을 해줘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론 공부에 속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론 공부를 쭉 하다 보면 결국 진짜 중요한 말 연습을 해줘야 될 때가 되면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고 집중력도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맨날 이론 공부만 하고 연습은 못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영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론을 공부하면 이해만 가는 거다. 말을 하고 싶으면 말 연습을 해야 하는 거죠. 저도 영어를 처음 배울 때는 책에 나오는 이론들을 읽고 그게 이해가 가면 마치 제 영어 실력이 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문제는 정작 미국 사람들과 대화해야 할 때가 되면 입 밖에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때는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는지 생각해보면 영어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언어도 배울 수 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막 아기 때부터 국어 문법 책을 사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단어장을 사서 단어들을 엄청 열심히 외워서 지금처럼 한국말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역시 미국인들도 단어 암기나 문법 공부로 영어를 배운 게 아니고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영어에 도전할 때 문법적으로 다가가지 말자. 둘째, 무작정 영어 단어들부터 외우지 말자. 단어들로 문장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자, 그리고 셋째, 무작정 읽고 또 읽는 방법은 효과가 없다. 이론 공부에서 오는 만족감에 속지 말고 실전에서 정말 영어가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하자.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올 건데 우선 효율적이란 말은 투자한 시간만큼 결과가 나와야 한단 말이고 또 효율이 높다는 말은 투자한 시간 대비 더 큰 결과가 있어야 한단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노력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절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있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100km만 가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물론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누구나 노력하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죠. 자, 근데 만약 방향을 잘못 잡아서 왼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목적지와 멀어지는 거고 결국 지구 한 바퀴를 다 돌아와야 마침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가면 100km만 가면 도달할 수 있는데 왼쪽으로 가게 되면 지구 한 바퀴나 돌아와야 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운 거고 설사 이룰 수 있다 해도 상상도 못할 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낭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긴 했지만 성인이 된 지금도 영어가 안 되는 이유인 거고요. 영어가 되려면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 그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좋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신 바쁜 일상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영어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올바른 방법과 순서를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만약 기초라면 우선 영어 문장을 만드는 방법부터 배우셔야 해요. 그리고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면 이제 스피킹 연습을 하면서 배운 영어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마스터해 주는 거죠. 단어들은 문장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그 단어들을 사용해주면 말 연습뿐만이 아니라 그 단어들까지도 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문장도 만들 수 있고 스피킹도 할 수 있을 때 단어들을 본격적으로 늘려주기 시작하면 말 연습을 하는 동시에 많은 양의 단어들도 어렵지 않게 장기 기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선순환이에요. 왜냐면 이제 내가 문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단어를 하나 배워도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 또 그렇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배운 단어도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면서 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을 하든 잘하려면 반복이 필요한데 특히 영어는 문장 형태로 반복할 수 있어야 효과를 최대화하고 영어 공부에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해도 문장으로 해야 하고 내가 리스닝이 되려고 해도 상대방이 말하는 문장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또 글로 쓸 때도 결국 문장으로 써야만 하는 거니까요. 자, 이게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좋아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첫째, 문장화 능력을 키워라. 결국 문장을 만들어야 영어가 되니까. 둘째,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 배운 영어를 말 연습해서 마스터하라. 셋째, 더 많은 영어 표현들이 가능하게 본격적으로 새로운 단어들을 늘려주기 시작하라.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10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면서 만난 기초분들은 알파벳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며 아는 영어 단어가 전혀 없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우리나라가 영어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만큼 이미 기초여도 대부분은 어느 정도 읽으실 수 있으셨고 또 중요한 단어들도 많이 알고 계셨어요. 다만 그 단어들로 문장들을 만들기가 어려웠던 거죠. 저는 이런 학생들을 그냥 기초가 아니라 높은 기초 레벨의 학생들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본인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사실은 높은 기초 레벨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문장 만드는 방법만 배우셔도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전 더 유익한 강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어엔 키위엔. 새해를 맞아서 이번에는 영어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강의들이 모두 담겨있는 키위엔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 올인원 패키지 강의도 오픈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